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라방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줌에도 많이들 들어와 계실 거고, 또 현장에도 지금 꽉꽉 들어차가지고,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매우 지금 인기 있는 우리 센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또 추워졌다, 낮에는 또 되게 더워요. 낮에는 또 덥고, 아침, 저녁은 또 춥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캐해홍을 드시고, 배도라지까지 드시면서 몸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원재창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원재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원재창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겸영한다. 믿음에 굳게 믿음에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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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자 소개를 또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성공 컨설턴트 샤이론 롤즈 마스터 조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인 강의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멀리서 터키에서 살다가 오시다시피 한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한국을 비우고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지난번에 굉장히 큰 이제 사업 비전을 또 전해 주셨잖아요. 글로벌 비전도 함께 전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떤 강의로 우리들의 또 감동을 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 박승훈 국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2주 연속 제가 나와서 뭐 불편하시거나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대답이 없는데? 아니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파트너가 저한테 이런 명칭을 지어줬는데 그게 처음에는 낯간지럽고 민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명칭이더라고요. 네, 애터미의 미소천사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또 우리 사업에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호일러의 ABC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끝내면 안 되고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일러의 ABC 법칙 안에는 호일러의 8계명이 있습니다. 뭐 많죠. 성공의 8단계, 뭐 A코어, 또 호일러에서도 또 8, 뭐 애톰이랑 8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느낌일 정도로 호일러에도 8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필 전달입니다. 제가 1 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숫자대로 1, 2, 3, 4, 5, 6, 7, 8, 네, 이 8가지의 계명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호일러의 ABC 법칙이라는 게 뭔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 호일러의 ABC 법칙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준영 본부장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조승 국장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민재 국장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뭐 지나가는 동네 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법칙을 공부한 정말 네, 똑똑하신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께서 호일러라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지인에게 우리가 뭔가를 알리고 판매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우리 일본에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매에 대한 물건들을 본인들이 소개하는 게 아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소개를 했을 때 판매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호일러 교수님께서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호일러의 ABC 법칙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딱 처음 페이지를 봤을 때 사람 위에다가 A, B, C를 적어 놨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세 명이 딱 탁자에 앉아 있죠. 그러면 A, B, C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붙여준 건데요. A, B, C는 뭐냐면 A는 어드바이저, 전문가, 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B는 브릿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관계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고, C는 커스터머 혹은 클라이언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소개받는 소비자 혹은 고객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A, B, C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여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3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면 꼭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정리해주고 유도해주고, 뭐 우리 흔히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이 싸우면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와 또 가톨릭교, 불교, 종교적으로도 나뉘었을 때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해주는 MC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호일러의 8계명은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B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B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필 전달입니다. 프로필 전달이라고 하면 뭔가 뭘 이야기해 줘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딱 추려왔습니다. FORMC, 이게 뭘까요? 혹시 뭔지 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줌으로 듣고 계신 분도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있으신가요? F는 뭘까요? 유추해보면 F는 패밀리입니다. F가 어떻게 사는 곳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거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F는 family, 그리고 O는 occupation, R은 result, M은 money, C는 change입니다. 즉 말하면 가족과 그리고 직업, 취미, 돈,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의 이 C인 내가 데리고 올 커스터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프로필을 내 A에게, 스폰서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가족 중에 혹시나 아픈 분이 있거나, 가족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거나, 혹은 가족들 중에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에 대한 정보들과, 그리고 O는 직업입니다. occupation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R은 취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낚시가 될 수도 있고요, 골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죽 공예가 될 수도 있고, 등산이 될 수 있고, 러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M은 money입니다.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얼만큼 벌고 싶어 하는지, 지금 자신의 직업에 월급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C는 마지막으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재 본인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왜 이걸 알려줘야 되냐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이 C에게 A가 모든 애터미에 대한, 그리고 혹여나 뭐 애터미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소개하고 자기소개하고 이런 뭐 초반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가면 그 시간을 안 뺏기냐? 아니요. 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서 하나부터 둘, 셋, 넷, 다섯 질문만 하다 끝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이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질 좋은 질문들을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MC에 대한 프로필을 나의 A에게 B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전 프로모션입니다. 이 사전 프로모션 하면 뭐 해모임을 가져가야 되나요? 논의를 챙겨가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확성기가 있죠. 확성기가 뭐냐면 B가 C에게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B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내가
이 애터미 정보를 들어온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뭘 프로모션 해야 되냐면 바로 A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우선 이 미팅의 자리에 정말 기분 좋게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나에게 B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나의 시간을 억지로 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자세가 어떻냐면 등을 탁 기대고 이러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고 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팔짱을 풀고 노트를 쥐고 앞으로 숙여서 경청하는 자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처음 시작이 뭐냐면 사전 프로모션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온다고 하셔서 와, 그 사람이랑 잠깐 얘기 들어줘 라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게 들을까요? 아, 뭐 대충 와서 떠들다 가겠네. 아니면 그러면 잠깐 들어주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정말 어렵게 너에게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아직은 내가 너에게 더욱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초대했어. 그분은 지금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의 직급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튀르키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바쁜데 그 와중에 내가 부탁을 해서 지금 짬 시간을 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너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 혹시 지나가는데 내 스폰서님 오신다는데 잠깐 와도 되나? 와서 잠깐만 앉아가지고 이야기 잠깐 들어볼래?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이 사람이 그 A가 왔을 때 A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집니다. 왔나? 이거랑 저분이 그 얼마를 버는 분이라고? 저분이 튀르키예에서 사업하는 분이라고? 생각보다 젊은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에 대한 프로모션을 조금 과할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만 하고 말지 정말 대단하신데 스폰서님이셔가 아니라 조금 이분에 대해서 과하게 프로모션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프로모션을 C에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사업의 시작부터의 첫 지점부터의 시작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켜야 할 선입니다. 이 선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면 B와 A의 사이에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B는 C도 알고 A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C가 뭘 궁금해하는지 더 많이 알고 C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B는 알고 있어요. 근데 A는 B한테 전해드는 것만 가지고 와서 그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B가 이제 듣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C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A인 스폰서님은 이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 갑자기 스폰서님 그거 말고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얘기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C는 어떻게 될까요? 듣고 있는 C는 뭐야? 자꾸 그 흐름이 끊기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치를 우리 A가 잘못 얘기했어요. 30만 PB가 되면 우리가 10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갑자기 에이 스폰서님 15점이요. 10점 말고 15점이요.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거죠. 너무 좋은 의도예요. 내 스폰서가 틀린 거를 고쳐주려는 좋은 의도인데 그 의도가 어떻게 되냐면 C한테는 A가 전문가스럽지 않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습니다. A도 이야기할 때면 정보를 정말 간단한 정보들을 틀리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그거를 그냥 끝까지 듣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보상 플랜을 풀면서 그 사람에게 새롭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거 틀린 거를 꼬집고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 C는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C한테는 이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스폰서님 그 얘기는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흐름을 방해하면 A도 이제 애터미를 알려주러 온 스폰서인 A도 의식의 흐름이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하고 있었지? 뚝뚝 끊기면 그 사업 설명은 절대로 좋은 사업 설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참고 그것은 A가 설명이 끝나고 A가 떠난 이후에 본인이 보충해줘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개입하거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A 또한 B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B를 대우를 해줘야 돼요. 막 흔히 우리가 친해지는 과정에서 제일 잘 써먹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집어넣고 욕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빨리 친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와가지고 앉아서 A는 또 C랑 빨리 친해져야 되니까 우리 B 사장님 회사에서 어때요? 이런 거 별로죠? 뭐 친구 관계에서 이런 거 별로죠? 이러면서 뭐 친해지려고 하는 얘기가 저는 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B에 대한 깎아내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C는 B를 스폰서로 바라보고 함께 사업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B 사장님 아직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왔어요. 등등의 이런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면서 B를 깎아내리면서 C와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이 호일러의 법칙과 이 미팅의 장소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A는 B를 함께 지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팀 안에서도 정말 유능하신 분인데 또 이분이 이 유능하신 분이 C인 분을 소개하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라는 등의 B를 함께 지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미팅의 자리와 그리고 이후에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B와 A는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존대를 하고 올바른 호칭을 써야 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니 왔어요 하는 순간 모든 미팅의 시작은 끝이 나버립니다. 왜냐? 스폰서님과 파트너가 아니라 동네 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오셨어요? 대우하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먼저 스폰서님을 정말 우러러 존경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 정리입니다. 주변 정리는 뭘까요?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튀르키예에 가서도 세미나 하기 10분 전에 무조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담배 피실 분들은 피고 오세요, 지금.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 갔다가 오시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세미나 10분 전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B는 C에게 스폰서님이 오기 전에 먼저 담배를 필 거면 미리 담배를 피고 화장실을 갈 거면 미리 화장실을 가고 뭐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놔 라는 주변 정리들을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담하고 있는 와중에 띵띠리리 띵띵 뭐 전화벨이 울리고 그러면 또 전화 받다가 잠시만요 너무 급한 전화라서 전화하고 있으면 또 A는 기다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흐름을 끊는 거예요. 저 화장실 좀 잠시만 갔다 올게요.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혹은 계속 초조해하면서 담배 한 대만 피고 와도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로는 예의에 어긋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흐름을 끊는 것들만큼 이 미팅에서 안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와서 B와 C가 미리 만나서 그 장소에서 화장실 먼저 갔다 오고 그리고 담배 필 거면 빨리 피고 와 먼저.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놔. 이 미팅 중간에 울려서 네가 휴대폰을 보면 내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 너무 난처하고 나도 민망할 것 같으니까 딱 40분 아니 딱 1시간만 휴대폰 내려놓고 우리 집중해줘 라는 식의 주변 정리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호일러의 법칙이 카페에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뭐 조용한 곳에서 진행된다면 가장 좋지만 카페에서 진행되는데 가끔 집에서 이 호일러의 법칙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죠. 오늘 우리 스폰서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셨고 내 파트너도 왔고 그러면 나는 식사 대접을 좀 해야겠다. 미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밥솥을 탁 올려놓죠. 열심히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서 외칩니다. 쿠쿠 하세요. 쿠쿠. 시선이 바로 가고 푸쉬 소리가 나죠. 그러면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바로 탁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요즘 애완견, 애완묘를 많이 키우는데 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사업 설명하는데 개가 짖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난처한 거예요, 중간에서. 그럼 일어나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안고 있어요, 옆에서. 안으면서 계속 쭉쭉쭉 후쭈쭈쭈 하고 있으면 C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강아지를 만져요, 옆에서. 왜냐면 귀엽거든요. 시선 뺏기기에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막 지나다녀요, 옆에서. 그러면 시선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를 잘 잡아야 되고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하원을 하기 전에, 하교를 하기 전에 뭐 30분 전에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집에 오지 않을 시간에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애완견 같은 경우는 조금 방 안에 가두거나 애완묘 같은 경우도 방 안에 가두고 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면 햇반을 가지고 오시고요. 아니면 미리 밥을 지어 놓으시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정리들을 해놔야 이 모든 흐름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사업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집중력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사전에 주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와 정돈입니다. 뭔가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결이에요. 어떤 거냐면 정리와 정돈은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정리와 정돈은 뭐냐면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커피 머신, 두 번째는 문이죠. 세 번째는 화장실, 네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을 어디에 앉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 파트너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커피를 내가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공간인 커피 머신 옆에 만드는 곳 바로 옆에 앉아야겠다 하는 순간 황 소리가 계속 납니다. 커피 뽑는 소리가 엄청 커요. 와 소리가 계속 납니다. 사업 설명하는 도중에 계속 와 소리가 나고 뭐 배달의 민족 쯤은 이 소리가 계속 나고 사람들이 주문하는 소리, 키오스크 입력하는 소리 계속해서 납니다. 출입구 옆에 앉아 있잖아요.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한테 계속 시선을 뺏겨요. 우리는 시선이 뺏기는 순간 집중력은 끊깁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에. 나는 그러면 입구도 아니고 저 이제 커피 머신도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아야겠다. 조금 먼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먼 자리에 앉았는데 화장실 문 바로 옆에 앉아요. 들락날락 엄청 거립니다, 사람들. 그리고 손 씻고 나서 그 손 말리는 기계. 와, 소리가 계속 납니다. 계속해서 집중력이 뺏겨요. 그리고 스피커. 천장에 달려있는 곳. 스피커 옆으로 갑니다. 음악 소리가 계속 나죠. 계속해서 내가 아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순간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까다롭지? 한데 이 작은 디테일에서 여러분들의 파트너, 그 커스터머가 얼마나 더 깊게 집중을 하고 얼마나 더 깊게 관심을 가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B와 C가 만나기 전에 먼저 B는 사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갈 카페 어디 자리가 굉장히 제일 좋을까? 내가 먼저 그 카페를 가보는 거예요. 그 카페에 가서 여기 커피 머신이 있고 여기는 입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 있으면 내가 시선이 뺏길 것 같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C가 먼저 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C가 먼저 와요. C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무 때나. C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 때나 제일 가까운 데 앉아 있어요. 근데 B가 왔어요. 우리 저기 앉을까? 왜 그냥 여기 앉아서 듣자? 하면, 하고 앉아요. 그 순간 모든 게 게임 셋이 됩니다. 그래서 B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C를 맞이해줘야 돼요. A도 마찬가지로 B가 먼저 와서 C와 A를 맞이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어느 자리를 잡아야 되냐? 출입구와 멀고, 그리고 커피 머신이 있는 곳과 멀고, 화장실과 먼 가장 구석 자리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되겠죠. 혹은 여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제일 먼 자리 중에 하나인 여기도 괜찮지 않아? 아니요. 중간에 앉으면 좌우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시선이 뺏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리에 앉아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가 벽을 바라보게 앉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등지게 앉아야 돼요. C는 등지게 앉아서 시선이 뺏길 일이 없이 만들어야 되고요. C가 혹여나 바깥쪽에 앉게 된다면 A는 C와 바로 정면에 앉는 게 아니라 C와 대각선으로 앉아야 됩니다. 왜냐? 바깥쪽에 앉아 있으면 옆에 오는 시선들이 뺏기는데 A가 안쪽으로 들어감으로써 C도 자연스럽게 살짝 틀어서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리셔야 되고요. 혹은 C를 안쪽에 앉히고 B가 바깥쪽에서 막아줘야 돼요. 모든 시선 분산되는 것들을. A는 항상 가장 안쪽에 앉아서 구석 쪽에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분배부터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작은 디테일들 중에 하나하나인데요. 이 정리와 정돈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파트너에게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디테일로 내 파트너가 얼마나 집중하냐의 차이는 확연하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메모와 경청입니다.
메모와 경청이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노트를 딱 펼쳐서 쓰고 계시죠.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 미팅이 그리고 이 사업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보면서도 파트너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와 경청은 누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B입니다. B가 메모와 경청을 하면 C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메모와 경청을 할까요? 아니죠. 메모와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펜과 노트를 챙기지 않았거든요. B만 혼자서 열심히 메모와 경청합니다. C는 놔두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B는 우선적으로 C도 메모와 노트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노트와 필기구를 C 거도 챙겨가야 됩니다. 근데 B가 챙겨왔는데 C가 노트와 필기가 없어요. 노트와 필기 도구가. 자기 걸 줍니다. 그리고 B는 그냥 옆에 가만히 듣습니다. C한테 주고. 그러면서 휴대폰을 만져요. 만지작 만지작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카톡도 잠깐 했다가 중요한 연락 왔으니까 노트에 필기도 필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그래서 말해요. 나도 휴대폰에 필기할게. 그래서 카톡 오면 카톡 들어갔다가 파트너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인스타그램 살짝 들어가서 확인했다가 스토리 알람 오면 스토리 알람 들어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C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미팅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팅이구나. 내 시간만 버리고 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는 나도, B인 나도, 그리고 C의 것까지, 내가 초대한 초대자의 것까지도 함께 준비해서 함께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 필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C가 따라할 수 있고, B는 C에게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을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지 말고 적어놔. 그리고 모든 미팅이 끝난 후에 질문할 수 있어. 네가 궁금한 것들은 미리 적어놔 라고 하면서 노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적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모두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안 적는다고 해서 또 옆에서 왜 필기 안 해? 하시면 안 돼요. 놔두셔야 돼요, 그냥. C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서 궁금한 거 적어 라고 하면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B와 C 모두 필기구와 노트를 지참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클로징 멘트입니다. 클로징 멘트는 많은 파트너들이 A가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해보고 경험한 바로는 B의 역할입니다. 클로징 멘트는. A는 사업 설명을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질문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저는 시간이 또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고 끝내고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클로징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클로징 멘트는 뭘까요? 오늘 잘 들었지? 그래, 조심해서 가. 이게 클로징 멘트일까요? 우리의 이 호일러의 법칙과 애터미의 모든 미팅과 모든 만남들은 딱 하나를 중점으로 두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입니다. 클로징 멘트는 다음 미팅의 장소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너무 잘 들었지? 근데 이 함축적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설명이기 때문에 네가 아직 애터미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미팅을 이날 있는데 할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배려하지 마세요. 배려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너 맞다 일하는 날이지. 이날은 맞다 너 애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안 되지. 이날은 뭐 때문에 안 되지. 그러면 맞다 너 지금 바쁘니까 너 지금 남편이 아프니까 어떡하지. 배려하지 마세요. 배려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yes or no가 대답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질문을 할 때도 정말 스마트한 우리 안주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배려하는 질문이 아닌 똑바로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야 돼요. 너 회사 하루 연차 쓸 수 있잖아. 연차 쓰고 이 미팅에 참여해봐. 정말 네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오늘 이거 가지고 애터미에 전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와야 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랑 겹쳐서 내가 뭐 누구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우리 애들 또 오면 뭐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김밥 사갈게 네 거 내 거 네 남편 거까지 사갈게
네 남편 김밥 주고 내가 김밥 너 거랑 가져올 테니까 우리 가는 길에 밥 먹으면서 가자. 미팅 끝나고 그러고 진짜 맛있는 식사하자. 내가 사줄게.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거리가 멀어서 석세스 아카데미 울산이라고? 야 내가 부산에 사는데 어떻게 울산까지 가는데 나 못 간다 라고 하면 내가 널 데리러 갈게. 내가 너 태워서 울산까지 같이 석세스 아카데미 참여하자. 그리고 끝나고 내가 너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당겨야지 최대한 배려하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납득해주고 그래 넌 지금 힘드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겠네 그럼 이날 안 되겠네 내가 먼저 판단해서 이날 안 되겠네 이날은 그래 좀 힘들겠다 그럼 우리 다른 날 한번 잡아볼까? 혹은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미팅에 초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자 강사 스케줄표 보자. 이번 주 박승훈 국장님 강의네. 이분 좀 이상한 이야기 하던데. 다음 주 초대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있는 미팅에 초대해야 됩니다. 석세스 아카데미가 저 12월 12일에 있어요. 그러면 12월 12일까지 지금 아직 2주나 남았는데 기다리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12월 4일 소속글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그 메인데이에 초대하거나 가장 가까운 미팅에 초대해야 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이날 너 올 수 있어 없어? 모든 질문에는 부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질문할 때 정말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 부정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답에 부정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너 이날 올 수 있어 없어? 하면 대부분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이날 시간이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로 바뀌어요. 왜냐? 나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날에 우리 미팅들이 있는데 너 언제 돼? 언제 올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면 스케줄을 확인해요. 없어는 없어. 이미 선택지에. 내 대답 중에 없어라는 건 없어요. 왜냐? 이날 중에 어떤 날이 가능한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셋 중에 스케줄 확인하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조금 바빠서 이날은 뭐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이날은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모르게 나도 홀린 듯이 나오게 됩니다. 대답을.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이날 내가 너를 몇 시까지 데리러 갈게. 혹은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모르게 알겠어 가 나와요. 홀린 듯이. 우리는 홀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연기력과 자연스러움이 내 말에서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선다를 주거나 아니면 세 개 중에 선택지를 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후속 조치와 후속 관리입니다.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하죠. 보면 팔로우 업과 팔로우 스루입니다. 이게 뭐냐면 팔로우 업은 후속 조치를 말합니다. 후속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참여하거나 혹은 제품을 주문한 사람이 제품을 썼거나 혹은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2대1 미팅을 했거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했거나 모든 이런 미팅이나 뭔가를 경험한 이후로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콜백을 해야 됩니다. 콜을 해야 됩니다. 제품 써보니 어때? 써봤어? 써보니 어떤 게 좋았어? 이때 질문도 마찬가지죠. 써보니까 어때? 라고 하면 어땠는지 설명해요. 근데 너무 비싸다. 야, 6가지를 어떻게 쓰냐? 뭐, 앱솔루트 셀렉티브 좋다는데 난 아직 모르겠다. 근데 써보니까 어떤 게 좋아? 라고 하면 좋은 점을 고민하게 돼요. 야, 그래도 발림성은 좋더라. 혹은 향이 좋더라.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가서 48시간 이내에 전화합니다. 오늘 세미나 어땠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회장님 말씀 왜 이렇게 길게 하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 뭐가 좋았어? 가장 좋았던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근데 고민을 해요. 그 제품은 좋아 보이더라. 오늘 뭐 제품 이야기 나오던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은 좋아 보이더라. 혹은 야,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뭐 인생 시나리오? 인생 시나리오 그거? 야, 그거는 좀 애터미가 아니어도 내 인생에서 좀 필요할 것 같더라. 등등의 좋았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오늘 어땠어? 오늘 뭐가 별로였어? 질문 자체가 부정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우리 안준영 본부장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속 깊은 곳에서 남욕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뭔가를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건 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억제하고 긍정으로 긍정의 회로를 돌리면서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오든 안 좋은 것부터 떠올라요. 너 어릴 때 어땠어? 라고 하면 안 좋은 기억부터 떠올라요. 아버지랑 네 관계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상한 분이셔. 나에게 이런 이런 걸 해줬고 보다는 우리 아빠는 좀 어릴 때부터 별로 안 놀아주셨다. 분명히 놀아주셨거든요. 근데 안 놀아줬던 기억부터 떠올라요. 나에게 함부로 했고 혼냈던 기억, 나에게 좀 과하게 혼내셨던 기억 먼저 떠올라요. 나랑 손잡아주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아니라 안 좋았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먼저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하는 순간 부정이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근데 긍정의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긍정의 회로를 돌립니다. 뭐가 좋았는지.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전화를 하셔서 긍정의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러신 분들 있어요. 아직 습관이 안 되니까. 어땠어? 아니, 어떤 게 좋았어?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밟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목숨 걸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나의 연습 상대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우리 많은 영화 배우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안 되면 말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잘 됐다 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길 쓰고 내가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무 긴장하고 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얘는 나의 연습 상대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대상으로 호일러의 8계명을 연습해 볼 거다. 호일러의 법칙을 연습해 볼 거다. 나는 B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할 거야. 넌 연습 상대야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가볍게 연습 상대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한 명 한 명한테 목숨 걸지 말고 연습 상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llow through는 후속 관리입니다. 후속 관리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긍정의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터미를 긍정적으로 접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터미를 듣자마자 애터미 너무 좋은 일인데? 나 바로 그냥 사업할게. 회사 그만두고. 가 없습니다. 안준영 본부장님 저 2년 동안 컨택하셨어요. 회원 가입하고 2년 동안 안 했어요. 한 번 회원 탈퇴가 됐었어요, 저는. 왜냐, 제품 사놓고 뭐 사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 탈퇴됐었어요. 그 좋은 위치를 탈퇴당하고 제품을 안 사니까 다시 가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가입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냐? 1년 동안 또 시간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다립니다. 본부장님 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죠. 본부장님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꾸준히 애터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우리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정말 왜 Y가 계속 제 머릿속에 정립될 수 있도록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후속 관리를 해오신 거예요. 왜냐? 저는 사업 설명을 들었고 제품 체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애터미가 긍정적으로 접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시간을 두고 후속 관리를 하셨을 때 저 같은 리더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가 조바심을 내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시간 쏟아보고 안 되면 제끼고 건너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시간을 두면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연락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왜냐, 내가 전화하면 그분은 무조건 물어봐요. 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요즘 괜찮나? 애터미는. 애터미를 하는 걸 아니까. 그분은 무조건 물어봐요. 그럼 내가 거기서 모르겠다, 아직. 돈이 안 된다. 야,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닌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어. 야, 천직인 것 같다. 야,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튀르키예 언제 가보겠노? 지금 이 애터미 사오면서 난 튀르키예를 간다. 그것도 3번. 내년 1월에 또 비행기표 끊어놨어. 또 간다면. 와, 애터미가 튀르키예에서 되나? 와, 니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긍정의 회로. 애터미가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가벼운 일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다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구나를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꾸준한 시간을 두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주영 부장께서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셨지만 100만 값 나갔다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가보고 나서 발길을 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왜냐? 고작 휴지 하나 주문해 주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끊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꾸준하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혹은 문자 한 통을 보내더라도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아뵙고 있네요. 이렇게라도 안부 인사드립니다. 혹시나 필요한 제품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여기 꼭 연락 주세요. 필요한 제품 있으면 이거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 이분은 필요한 제품 있으면 알아서 주문해 줄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 너는 내 소비자야. 내가 널 소비자로만 여기고 있어. 를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나는 너에게 팔려고 연락했어. 를 느끼지 않게. 그냥 뭐 끝에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저는 애터미 하는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제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애터미 하는 청년이라고 저장해주세요. 아니면 애터미 하는 에셋 아빠라고 저장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끝에 저는 남기면 돼요. 애터미 하는 청년 끝에 한맛 그 문구 하나로 이분은 저를 상기하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로는 이 애텀이라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호일러의 ABC 법칙 그리고 호일러의 8계명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적고 오케이 오늘 박승훈 강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적어야겠다. 저분은 맨날 노트 안 가지고 오면 뭐라 하더라 하면서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가셔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호일러의 ABC 법칙은 왜 있냐면 전문가가 아닌 아직 잘 모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아직 잘 몰라서 사람들한테 애터미 못 알리겠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호일러의 ABC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100만 값을 하고 100만 값을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제품만 열심히 알려요. 오직 제품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호일러 ABC 법칙과 함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제품을 첫 번째 구매한 사람들에게 바로 애터미의 사업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재구매하는 회원에게는 꼭 가서 애터미의 사업에 대해서 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지 않아요. 5분 혹은 10분이라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스폰서와 함께 같이 가셔도 돼요. 스폰서님, 오늘 제가 100만 값 돌 때 이 가게에서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딱 하나라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에 가서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갈 때 제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다음 주에는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이 100만 값 돌 건데 여기 와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시간에 기다리시고 집중해 주세요. 정도로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옵니다. 제가 먼저 가면 되겠죠. 그 가게에. 네, 우리 스폰서님 밖에서 우리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스폰서님 3분만 있다가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3분만 있다가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먼저 들어가요. 아, 고객님, 오랜만에 왔죠. 자,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스몰 토킹 잠깐 하고 나서 좀 있으면 우리 스폰서님 오시거든요. 그때 앉아서 딱 5분만 같이 손님 없는 시간에 가야겠죠? 5분만 같이 우리 딱 들어봐요. 알겠죠? 진짜 사장님 지금 가게에 너무 필요한 거. 오늘 딱 스폰서님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러면 전화 옵니다. 오셨나 보다. 잠시만요. 뛰어나가야죠. 약간의 연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럼 스폰서님 모시고 오셔서 인사드리고 간단한 소개해주고 나서 옆에 앉아서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폰서님이랑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셔야 돼요. 근데 고객을 후속 관리하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후속 관리를 하라고 한다고 착한 스폰서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스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브릿지, 어떻게 보면 착한 이제 판매하는 판매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착한 판매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판매원이 돼야 됩니다. 모든 그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그리고 뭐 가게 어렵다고 하면 뛰어가가지고 같이 설거지 해주고, 뭐 뛰어가가지고 뭐 해주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빨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리더가 돼야 되고 좋은 스폰서가 돼야 돼요. 제가 착한 리더 해봤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착한 리더 해봤는데 저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끼칩니다. 뭐냐? 그 사람이 안 해도 될 이유와 핑계거리를 제가 무수히 많이 제공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이 호일러의 ABC 법칙을 가지고 내 스폰서를 귀찮게 하면서 또한 나의 시드를 귀찮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훨씬 더 발전이 되고 활용을 함으로써 많은 신규 초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티슈케데름 땡큐 아리가또 쉐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홀린 듯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응? 공략 꺼져 있었군. 꺼져 있었네. 네, 어쨌든 그냥 뭐 화면을 꼭 보지 않더라도 말로만 들어도 다 우린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ABC 중에서 C로 누구나 시작을 하잖아요. C를 시작을 해가지고 B를 만나고 또 A를 소개받고 애터미를 소개받고 하면서 이제 애터미 사업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이 저도 이제 박수홍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도 많이 나고 같이 그 이제 나가서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과정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만약에 내가 꼭 이분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나의 A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B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A의 역할은 A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기죽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개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A가 돼 있어요. A가 돼 있고 내가 B를 또 후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애터미 사업이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정적으로 또 강의해 주신 박승훈 샤론 로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라방데이를 마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업에 많은 이제 앞으로의 기회가 많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제창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원제창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있으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숨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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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